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쳐서 우리 국가 개조를 하고 있죠. 이 국가 개조 가운데 2023년부터 2024년, 특히 2024년에 가장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반이 이제 들썩이게 된 심각한 문제가 생긴 이 부분이 바로 의료 개조 쪽입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조로 봐야 하겠죠. 그러면 이 국가 개조의 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전념하고 있는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 개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역사의 강물을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성공은 못하지만 이런 국가 개조에 있어서 먼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역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이 북위 38도선 이남 쪽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서울을 바꾸고자 이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국가 개조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나왔죠. 현재 이거 아주 힘차게 진행 중입니다. 우선 대충 이야기를 하면 이 지방분권 이 대한민국이 하나인데 나누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나눠 봅시다. 대한민국을 그냥 나눠보자. 뭐 이렇게 나눈다고 칩시다. 국가 개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이런 소국으로 작은 지방정부 혹은 메가시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국으로 나누는 것을 이 3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 개조가 이렇게 소국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게 아직까지는 지방 분권 혹은 노무현 대통령 말로는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었죠. 이 지방 분권 국가, 이렇게 분권국으로 가는 이게 국가 개조입니다. 요구를 우선 알아두고 그래서 다 나눠준다. 행정 권한,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 또 사법의 권한까지 완전히 나누려고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때 개헌 시도였고,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밑에서 이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 소국에서 자체적인 그 증세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마치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독립해서 모든 국민의 삶이, 그 주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국 국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던, 우리 역사상 대한민국이 수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였던 이 체제를 파괴하고, 이렇게 각 소국들이 있는데 마치 유엔처럼 아니면 관리실처럼 이렇게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행정수도가 세종시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탈바꿈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몇백 건의 그 업무, 공무 사항을 일괄 이행을 하려다가, 이전을 하려다가 안 돼서 몇 개씩 묶어서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 개조를 여기다 붙여봅시다. 의료 개조는 현재 이게 서울에 수도권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문제다. 똑같죠. 하나의 국가로서 서울 중심으로 있던 거 말고 나눠 먹자, 나눠 갖자. 이게 그 사회주의라든지, 그게 좀 과거로 가면 공산주의의 처음 그 선전 모토, 대중에게 선동하는 솔깃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의료기구가 우리도 돈 좀 벌어보고 살자, 저 중앙만 없으면, 이걸 쓰게 된 건데, 그래서 다들 솔솔 좋다고 했죠. 공공의대, 공공의료라는 데 대해서 현재의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끌려올 줄 모르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공공의대를 세우기까지 이미 법률이 제정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하는데 빅5 종합병원들 수도권에 다 몰려있죠. 이러면 이제 의료계에서 이거 뭔가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칼질을 당할 차례구나. 아무도 그러지 않죠. 정부 정책에 순응만 하면, 그러면 지원금 받으면서 좀 놀면서 우리도 하고 싶은 연구도 좀 하고 그럴 수 있겠다. 빅5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국가 개조하는데, 의료 개조하려면은 빅5 그냥 두고는 안 됩니다. 선의로 정부가 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방 분권국가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들 다 띄어서 지방에 보내야 하는 것이죠. 공공의대 성공하고 나면 서울에 있는 그 빅5는 일단 전국 이 지방 분권국에 하나씩 흩어놔야 할 것이고, 종합병원이라든지 이 서울 쏠림을 통째로 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나아갈 구조다. 그것을 두고 이제 빅5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이 직전의 문재인 의료 개조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과하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을 지금 2학기제로 돼 있는 걸 4학기로 나눠도 좋으니까 한 학기 만에 4학기를 이수한 거로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광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개조, 이 광적 행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료 시스템이 그 작동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좀 더 살 수 있는 환자가 어이없이 더 빨리 죽어가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다. 국민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 중앙에 못 들어오게 콘크리트로 장벽을 쌓는 겁니다. 그 방식이 지금 나온 것이죠.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임기응변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긴 세월 나이 먹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삭빠르게 해치웠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의료대란 처음 나왔을 때 의사가 부족하다. 환자들이 진짜 그렇게 느끼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좀 오지 마라. 못 오게 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그 지방은 지방에서 치료받고 서울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목적을 향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 집행되고 있죠. 우선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달에 우선 상급 종합병원, 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 그래서 경증 환자는 회송시켜라. 그냥 돌려보내라, 쫓아내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병원에게 보상을 주겠다. 정부가 뒤에 있는 겁니다. 경증 환자는 이제 버림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때 이 발표가 나온 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병원은 점점 접근성이 떨어지게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하나씩 발표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상급 종합병원, 이게 이제 대형 병원을 가리키는데 이게 전국에 47곳이 있습니다. 이 47곳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여기는 중환자만, 중증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인 것이죠.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을 검토 중이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거를 여름이죠. 7월 31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보도를 하니까 결국은 우리 대부분 국민들 처음 어디 좀 아픈데 어디 좀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냥 1차 병원만 가라, 의원 가라, 보건소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 라틴어를 모르면 이 정치계나 공무원들하고 그냥 눈 뜨고 당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근데 그건 그게 아닙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5는 일반 진료에서 떼어내버린다.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다. 상급 종합병원 그러면 42곳 남죠. 42곳에는 그 경증 환자는 아예 문턱에 올라서지도 못한다. 근처에 오지 마라.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소위 의뢰서인데 추천서 받아야 가는 것이죠. 그냥 갈 수 없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8월 7일 중대본글에서 이 감염병도 아닌데 무슨 또 중대본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중대본에서 지금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 환자를 안 봐서 그것도 이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방송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막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막느냐? 돈으로 막는다. 그 진료비를 비싸게 받는 것이죠. 돈 더 내라. 아무튼 윤석열 정부에서 돈으로는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을 닫아 걸고 어쩌고 해도 돈다발을 내밀면 큰문이 또 쪽문이 열리더라. 이것도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을 막아버렸죠. 경증이 뭐냐 하니까 이거 참 심각한 것이 어디까지가 경증이냐, 이게 개념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충 이게 경증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죠. 그럼 누가 봐서 경증이냐, 의사가 봐서 경증이냐, 환자가 경증이라고 하느냐, 우리 상식으로 보느냐, 다 그만두고 의사가 말해서 경증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말이 스스로 전화 걸 수 있으면 경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자는 그건 경증이다. 이렇게 범위를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급실 문을 더 닫아 걸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경증은 경증인데 비응급 환자, 경증이 아니어도 응급이 아니면은 이제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돈이 있는 자만 들어와라. 왜? 올려받을 거니까. 지금 올려받고 있죠. 그리고 이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서울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제 나머지 다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역 응급 의료 센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의사를 핀셋 배치해 줄게. 여기 몇 명 부족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채워줄게. 공보의하고 군의관으로 이랬습니다. 이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이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이전보다 그 의료에 관한 수준이 팍 떨어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증 이하의 환자, 이제는 중증이 아니고 중등증 이릅니다. 중등증 이하.
이런 환자는 바로 이 지역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을 한다. 권역의료응급센터 못 간다. 근데 지역은 안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환자를 다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느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 지역 응급센터 중에 그나마 의료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이거 지역 사람들, 시골 사람들 이거 혹은 변두리 사람들이 쓰게 하기엔 아까운 자원이다. 요거는 거점 지역 센터로 이름을 바꾸겠다. 그리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못 들어와. 자, 이렇게 점점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응급실 이야기 했는데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실에도 등급이 있죠.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센터 갈 때 역시 돈 있으면 갑니다. 돈 더 내라. 비응급 환자가 권역 응급센터나 지역 응급센터 갈 때 돈 있으면 갑니다. 돈 많이 내면 갑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앞으로 이 병원도 그 군에서 쓰는 군 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 일반 국민이 이제 군 병원에서 진료받을 그런 날이 올지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장을 치면서 국민들이 병원을 못 가게 만든다. 아프면 참든지 돈을 쓰든지. 그전에는 안 그랬죠. 국민들이 많이 그 행복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8월 말이 됐을 때 이제 4차 병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1, 2, 3차로 돼 있죠. 병원이. 근데 2차급 병원 여기에다가 이제 또 통행증 발부권을 줍니다. 2차급 병원의 전문적 의뢰를 거쳐서 이 3차인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이때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받게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노현홍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 말이 그렇죠. 2차 병원에 의뢰를 거쳐서 3차 병원에 올 때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받게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겠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남보다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2차급 의뢰서가 없거나 중증 소견서가 없을 때는 외래 진료비 부담을 6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돈 더 받겠다. 자기들이 우리가 그냥 잘 다니던 데를 어떤 자기들이 발부한 통과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때만 잘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경증 환자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보다 아래 단계로 돌려보낸다고 했죠.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증 환자가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외래 경증 질환을 현재 105개인데 이거를 더 늘리겠다. 경증을 많게 만들겠다. 말이 상당히 꼬여있지만 이해하십니까? 경증 환자가 지금은 자기가 경증이어서 당연히 지역의 의원을 가는 게 105개였는데 그게 200개, 300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05개 빼고는 상급 종합병원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걸 확대함으로써 의원에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명분이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병원 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한 말은, 이것은 이제 복지부와 대통령 직속위원회와는 구분하십시오. 복지부에서 경증 환자가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큰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맞는 말 같으면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의료 개조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의 의료 개조, 국가 개조의 일환으로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2019년 문재인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림 이거를 봅시다. 여기하고 똑같다. 여기 보면 의원이 있고 1차,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걸 의원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의뢰하고 회송하자 이러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중증은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정부가 그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증은 화살표가 아래 되어 있으면서 보상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환자에게 돈을 더 받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의뢰받은 환자만 진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도로 쫓아내는, 돌려보내는 거를 확실하게 하자. 2019년에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천은 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죠. 그야 뭐 중간에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이때 벌써 2019년 9월 4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에 가면 진료비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자를 어느 정도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중증에 대해서는 수가를 좀 높여주고 경증일 경우에는 그걸 낮추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아프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의사가 의뢰를 해줬을 때만 적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바꿔갈 거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 온 경증 환자는 신속히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으로 돌려보내고 회송하고 또 상태가 좀 온 환자 중에서 받았더라도 상태가 좀 나아졌으면 신속히
지역의 병의원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니 수도권에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기도 어렵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가 100대 경증 질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가 105개 경증 질환인데 더 확대하겠다고 하죠. 이런 환자가 왔을 땐 돈을 많이 받는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도 제외한다. 이것이 2019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어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노홍인, 이쪽에는 노씨가 참 많습니다. 노홍인 실장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책으로 경증 환자는 동네의 병원이나 의원으로, 즉 서울을 뺀 나머지를 다 지방 내지는 시골이라고 했을 때 지방 사람은 지방에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서울 오지 마라. 중증 환자는 지방에도 상급종합병원 있기는 하죠. 그 중증은 일단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볼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오게 되면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자기들이 진짜 치료해야 할 환자를 치료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에 지장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말로는 아무튼 경증이라고 하는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 계셔, 이런 겁니다. 그냥 집 앞에서 치료받아라. 여기 전 국민이 협조해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하고 똑같죠? 이제 이런 것이고, 2024년 9월 26일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뭐라고 할까? 그물코를 작게 해간다고 할까? 점점 더 좁힙니다. 구조전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많이 돌려보내면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세운 게 뭐냐면 중증 수술 800여 개를 수가를 인상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는 이 인센티브를 1000여 개에서 수가를 인상해 주겠다. 이렇게 먹이를 찔끔찔끔 주면서 병원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그러면 이 상급 종합병원이 뭐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 진료로 바꿔라. 그 다음에 전공의 얘기가 나옵니다. 전공의를 줄여라. 전공의를 지금은 40%까지 있는데 이거를 20% 이하로 줄여라. 전공의 이제 돌아와도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력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전문의가 남아도는 거 아니죠. 여기서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간호사입니다. PA 간호사,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이 의사 20% 빼고 전공의 20% 빼고 이거를 PA 간호사 중심으로 바꿔라. 그래서 간호사법 통과되고 간호사 측에서는 또 찬성하죠. 이렇게 봤을 때 국민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닌 PA 간호사가
의사를 상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전문의가 늘어나지는 않죠. 전문의 키워내는 것도 어렵고 어차피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렇게 바꾸는, 중증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입니다. 여기에 겸해서 이제는 집을 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 병원이 원래 얼마나 거였는지에 따라서 병상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가 이야기한 것이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1,500병상 이상인 곳은 병상을 15% 줄여야 됩니다. 수도권에 10% 줄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에도 또 줄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비수도권에도 5%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병상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자, 이와 같이 해서 돈 있어? 돈 많아? 아니면 그냥 지방 사람들 그냥 지방에서 살아. 이 얘기입니다. 강제로 지방은 지방의원 가라. 보건소 가라. 근데 거기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 PA 간호사, 군의관, 공보의도 없는 곳이 많다고 하죠.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서울에 오면은 돈 왕창 내야 되고 돈이 있어도 아예 안 받아. 왜냐하면 2차 병원 의뢰서 없으면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도 서울 의사 지방으로 돌려보낸다. 또 경증일 때는 응급실에 아예 못 갑니다. 역시 돈 많은 사람은 가도 되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들이죠. 요즘 그 뉴스 보면은 안 받아줬다는 데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이런 그 처치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받아도 된다고 정부가 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잔뜩 몰려 있는데 2단계 2차 의료기관에서 그 의뢰서 없으면 3차로 못 갑니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돈이 있든 없든 아무튼 서울과 서울 이외는 다르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못 간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 생각이 어떤가? 국민들의 인식은 이런 정부의 의료개조, 국가개조에서 특히 의료개조에 따를 의사가 있는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하고 나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이 됐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이 이게 그 해묵은 이런 집단이어서, 이런 국가개조 집단이어서 일부러 찔러가지고 이 짓을 했는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게 만들어버렸는가? 그러면 나쁜 머리가 좋은 것이죠. 나쁜 머리, 나쁜 생각을 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의대 증원도 실제로 막 강행하는 게 이렇게 해서 뛰쳐나가면 국민들이 거봐라 이 나쁜 의사들, 의사가 부족하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니까 그냥 됐다 하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병상수도 줄이고 여기를 따라가겠지만 그 전에도 이미 대부분 병원의 진료는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 뺑뺑이를 했다 이런 뉴스 나오는 것이죠. 정부는 이렇게 한 이유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환자들은 이
빅5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여기로 여전히 이곳으로 오더라. 이곳에서 치료받고 싶어 하더라. 결과적으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에 상급 종합병원이 14곳이 있는데 그중에 빅5가 다 서울에 있고 종합병원이 또 44곳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이제 반 딱 나눠서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로 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수로 치면 167만 8,067명. 하여튼 168만 명 이렇죠. 그 중에서 한 60%가 빅5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온 진료 건수는 530만 4,653건. 530만 건이 넘습니다. 이제 진료 건수로 쳤을 때 건수로 쳐서도 빅5에서 60% 가까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시골 사람들,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상반기에 진료로 받은 돈이 얼마냐? 진료비가 2조 3,870억. 9,400만 원, 71억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오지마 오지마 했던 서울 밖에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쓴 진료비가 이만큼입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65% 정도가 빅5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 사람들이 진료비로 돈 많이 쓰네. 윤석열 정권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거 훌륭한 고객 아닙니까? 훌륭한 어장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지방시장이 크다 알 수 있죠. 어떻든 국민의 뜻은 정부는 한사코 서울에 못 오게 하는데 국민은 가려고 한다. 서울 뺀 모든 곳에서 가려고 한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오느냐. 왜 정부에서 3대에 걸쳐서 못 오게 하려고 하는데 왜 오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사한 병원이 이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여기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지방 사람들만. 그랬더니 수도권의 병원을 믿는다. 더 믿을만하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빅5 병원의 교수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하는 말이 내가 치료한 치매 환자 중에 50% 이상이 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 환자 10명 중에 3명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는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이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별할 수 있는가? 지방도 훌륭하다. 지방도 잘 치료하니까 오지마 오지마. 서울은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게 이렇게 하려면 수도권 이 병원 쏠림 현상은 실제로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의료 자원은 이제 인력, 병원, 장비. 요즘엔 장비가 아주 중요하죠. 의료의 진료 환경. 이게 서울과 서울 이외의
격차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 자원에 인력이 들어가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쓰는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장비는 역할을 하고 못하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의사 키워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의사 완장 채워주고 지금부터 의사해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걸 건드리는데 의대 증원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올해 2,000명 늘려 원래 4,000명 늘리려고 했다. 이거는 머리가 깡통입니까? 사람을 모르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의료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됨됨이와 그리고 그 정신 상태인 겁니다. 진료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방과 의료 격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 더 나아지자.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게 계속 됐을 때 조금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개조하자. n분의 1로 나눠 먹자 하는 공산당식은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이런 개조를 하려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아, 지방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막 20%가 넘었다. 이제 다들 늙었다, 지방은.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의료 수요가 폭발해서 우리의 이 의료 자원을 다 갉아먹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제 고령화 시대라는 어떤 공포감 속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서울과 서울 이외의 의료 불평등은 현실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이 미친 듯이 의료 개조를 밀어붙이고 있죠. 그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자. 몇 년간 계속 몇천 명씩 늘리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그래 서울로 못 가게만 해주면 우리가 그 이익을 나눠 먹을게. 결국 그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의사가 많으면 이 서울과 지역의 의료 격차가 해소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야기했죠. 이 의료자원, 의료 질, 환경 이거는 인간의 문제고 수준의 문제다. 숫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앞길이 뻔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권역별로 정해서 선을 그어서 상급병원에 못 오게 하고 수도권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원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여기에 혁신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이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 꿈은 좋은데 사람은 떡국 10그릇 먹는다고 10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정책을 이들은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하는 김에 그 이야기도 하겠는데 고령화 사회 이야기하죠. 고령화 시대 이 재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이진법의 사고를 이진법 논리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이과계통 거기서 이건 쉽게 납득합니다. 경제도 사실 그쪽이죠. 경제학을 하는 쪽도 쉽게 납득을 합니다. 지금은 정치권조차
고령화는 재앙이다 이러는데 그거 생각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과거에 나왔던 그 연구 결과라든지 하는 것이 고령화를 공포심과 함께 엮어버린 것은 그것은 원래 좌파의 특징이죠. 광우병 공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핵에 대한 공포도 남다르죠. 방어할 생각은 없고 마냥 두려워만 하니까. 이 고령화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어떤 질병이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다. 요즘에는 의료계에서도 결국은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이 고령화라는 게 늙은 사람 있는 거 꼴 보기 싫다 하는 게 아니라면 인구 정책에 있어서 고령화를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같은 의미로 의료 서비스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고령화 때문에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고 30년 전 외국 논문을 대부분 들여와서 번역 논문에 가까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이렇게 휘젓는 것은 멈춰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아마도 이 의료 개조가 성공하려면 빅5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역을 못 오게 지역에 가둬버리는 여기까지가 이들의 현실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9월 26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룬 정책 브리핑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게 지역 완결적,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역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사람은 그 동네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해결해라. 다른 데 있는 좋은 서비스는 넘보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다소 과격하지만 정확합니다.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핑계는 이렇습니다. 중환자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중환자는 빨리 그 순간에 치료를 해야 한다. 그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오면 시간 걸린다. 따라서 그냥 지역에서 해결하자. 서울 오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의사가 없어서 그 공보위가 하고 PA 간호사가 하고 병원도 없어서 군 병원 빌려서 좀 쓸 수 있고 이런데 골든타임 확보를 하려면 거기서 해야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지역 중환자실을 그 지역하고 지역끼리 어떻게 서로 협조를 해보든지 그러니까 한 라인을 설치해서 원격 진료를 결국은 말로 의사가 직접 보든지 직접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말을 듣고 말로 가르쳐줘서 이렇게 지역 완결적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하자. 지역에 이 노인들도 많고 한데 그냥 지역에서 하다가 그냥 죽으면 죽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데 이걸 아주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겁니다. 노현웅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이 한 말을 한번 어절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확인을 해 봅시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중환자 치료는 병원 안에 있는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난이도가 높고 중요성이 높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중증 환자, 아주 응급 환자, 이들에게 지역 완결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명의는 각 지역에 있어야 하겠죠. 서울이 아니라 이 서울에 못 가는 그 지역 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년, 20년으로 키울 수 없는 이 고난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의료계도 다 알고 있죠. 서울과 서울 밖의, 특히 이 지방 변두리하고는 의료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눈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대통령 직속 의계 특위에서 하는 말이 그냥 서울은 잊어버리고 서울은 오지 말고 이 지역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총괄적인 치료를,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지역에서 끝내도록 지역 완결적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역에 없는데, 이런 식의 정부의 발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게 문해력이고, 야, 그래도 내가 대학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사회생활 했는데, 이런 데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 완결적 중환자 치료, 이거는 또 이것만 다룬 지난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보십시오. 이런, 그래, 지역에 가두는구나. 너희 지역 거기 좋은 거야. 이 의료 격차가 나는 서울 딱 잊어버리고 서울이 아예 없는 셈 치면 그냥 거기 만족할 거야. 이제 중환자도 오지 마라. 이랬던 것이죠. 지금 지역의 현황이 어떤가. 10월 13일 의협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 뭐 널리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 안 그래도 전공의 줄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죠. 우리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가 474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2025년에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임용할 대상자가 전체에서 38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병원이 몇 개인데 새로 들어오는 이 레지던트가 38명. 게다가 이제 사직한 전공의들이 나름대로 다시 재취업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의료계로 들어온 거니까 흡수한 거다, 해결된 거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필수 의료 쪽에 간 게 아니죠. 사직 전공의 중에 산부인과에 다시 들어온 인원이 지금 48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료계에서 하는 말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씨가 마를 거다. 산부인과에서 의사를 볼 수 없을 거다. 그냥 그러면 이제 PA 간호사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숫자가 과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이런 걸 세우던 이제
그 직전이죠. 2018년에 55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425곳. 그런데 이게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이렇게 감소했다. 그런데 전공의도 없고 의사,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의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의가 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전국의 시군구가 25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22곳은 아예 산부인과가 없다. 이제 굳이 산부인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서 또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없다. 50곳은 산부인과 자체가 아예 없다. 50곳은 지금 산부인과 자체가 없다가 22곳, 50곳은 분만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한 30% 가까이가 이게 분만실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서울 오지 마라. 그러면 서울 이외의 모든 우리 한국, 여기는 포기하는 거냐, 여기가 다 거지냐. 아니 시골 사람들은 무슨 반국가 세력이냐. 저 김정은 집단이 이야기하듯이 평양 시민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아오지 탄광에 사는 사람들이냐. 심한 것이 서울에 오지 못하게, 돈다발 들고만 들어오게, 추천서 가지고만 들어오게 하니까 지방에서 살다가 지방에서 중환자 되면 거기서 치료받고 최상의 치료를 받고 거기서 세상 뜨십시오. 그러니까 수용소에 가두어지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조그마한 머리로, 주먹만한 변변찮은 두뇌로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국가를 고쳐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뽑아준 국민이 지금 이 화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가 달린 문제를 이와 같은 독재와 폭력으로 내리누르면 안 됩니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전 국민을 이렇게 갈라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인구 상태를 보면은 서울에 보니까 900몇십만 이렇게 됩니다. 한 25% 된다고 칩시다. 서울이 한 25%. 나머지 전국이 75%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만 싸고 돌면서 서울에 모든 게 집중돼 있는, 특히 의료기관이, 이 의료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의 기술은 다, 최고의 그 의료진들은 다 여기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부산대에서 수술 안 받고 서울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 지방 좋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 이 의료 대란은 윤석열 정권이 미친 듯이 지금 질주하고 있는 의료 개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러한 인구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 의료 개조를 이 인구 상태에 맞춰서 해버리는 겁니다. 아, 여기에는 이만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원래 밖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료 개조를 통해서 다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집중이 강화되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의료 격차가 악화되는, 이것을 정부의 힘으로, 정부가 국가의 돈을 들여서 이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방에서 뻔히 알고 있는 이 의료 격차를 뻔히 알고, 그냥 기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수도권에, 서울에다가 이 철옹성을 쌓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막으면 서울은 평양되는 겁니다. 서울 시민은 특수계급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빅5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5는 다 서울에 있죠. 이 빅5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됩니다. 세브란스병원에는 다른 데에도 많이 이렇게 분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죠. 그러나 지금 빅5는 본원만 이야기합니다. 이 빅5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헝클어진, 그리고 도저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그걸 좀 들여다보면 현재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리애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가 한 말을 좀 봅시다.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지역 거점 병원, 이게 서울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서는 어렵겠죠. 여기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역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 수준의 실력을 지역 거점 병원이 이걸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지역 거점 병원이 빅5 수준이 돼야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나옵니다. 지역 완결형. 앞에 그 중환자실에서 나왔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지역 완결형이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지금 말하면 그 지역에서 빅5에 가면 이제 그게 끝이다 생각하겠죠? 그게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를 해가지고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하겠다. 그거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빅5가 서울에 몰려 있는데 지방에 한 개도 없다. 지방이 이렇게 돼야 된다. 아, 그러면 빅5를 지방에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언제 꺼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말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의료계에서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광의의 의료계라고 합시다. 의료계 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메가시티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계가. 최근에 이 국토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메가시티 전략을 펴고 있고, 이 메가시티에서는 시도 통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을 크게 메가시티로 나눈 다음에 요 안에서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달성하겠다. 빅5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거기까지 이야기는 안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결국 해결을 한다. 그런데 이 공공병원이 그냥 공공병원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공공병원은 그저 최하의 수준, 그것을 맞춰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 수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공공병원 체계를 만들고 그 탑에는, 그 꼭대기에는 빅5가 올라가서 최고 수준이 버티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메가시티라는 것도 시대라기보다 벌써 한 5년, 이렇게 6년 이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2024년 9월 26일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이제는 그 메가시티가 아니고 여기에 초광역이 붙습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이게 하나가 더 붙는데, 이 초광역 메가시티 혹은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선 무렵에 그 보고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광역권이라는 것은 그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8에서 이 초광역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광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혹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를 손을 대겠다 하고 2024년 6월 17일에 이미 이제 보도가 됐죠. 문재인 대통령 때 2019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게 2019년에 한 것이 20년부터 40년까지 무려 20년짜리 국토종합계획을 떡하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정한 계획을 2025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광역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 큼직하게 지도에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그 그림을 봅시다. 이게 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이제 2023년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그림이 4+3 초광역권 발전 계획. 이 그림, 이거를 보면은 뭐 앞에서 그 대충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4 플러스 3 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4 부분입니다. 4. 이 4 부분은 그 메가시티가 구성이 되는 곳이고, 이 3 부분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만든 이 발전 계획, 이거하고 연계해서 초광역 메가시티, 요거를 지금 수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뭐 대충 기준은 이렇습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에는 기준이 생활경제권입니다. 단일 생활경제권. 근데 인구 한 500만 명 정도. 요 생활경제권으로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4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충청권,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지금 4개가 여기에 들어가죠. 이 인구 500만 명 단위로 묶어서 그 안에서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의료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만일 4단계가 생기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속에 다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그 단일 생활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 국토개발, 이게 이제 국가 개조 중에 지방분권국의 그 일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인구라는 것이 거주 인구가 아니다. 생활 인구다. 그러면 생활 인구가 뭐냐 하면 생활 인구 개념도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 1년 동안 사람이 누군가가 머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전체로 합한 다음에 그 생활 인구를 계산해서 500만 명 내외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가령 이제 경주를 예를 들면 경주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인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 있죠. 지금처럼 국제대회가 있다, 관광 자원이 있다, 이런 요인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이렇게 되면 생활 인구는 많은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인 것이죠. 결국 생활 인구가 많은 곳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경제적인 것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데에다가 단위로 해서 거기서 그냥 같이 사는 거로 보자. 이게 좀 발전된 개념이기는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이 초광역 메가시티가 왜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인구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그렇겠죠. 가령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당일로 갔다 오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계에다가 반영하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특히 그 꿈이 많은데 GTX, UAM 같은 이 신교통수단 이런 걸 포함해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그래서 이 단독 경제생활권을 이런 식으로 칸을 지어서 지금 이 4개의 초광역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나가자, 이런 발표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최고 수준으로 이걸 만들려면 결국 빅5는 이 4개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분산시켜야 된다. 보이죠, 이게? 그렇게 해야만 이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성공 가능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지방하고 지역 균형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가야 돈도 간다 해갖고 어떻게 좀 분산시켜 볼까 한 게 그때 그냥 공기업 한둘 이거를 지방에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실패했습니다. 뭐 혁신도시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거의 무슨 이제 버려진 동네처럼 돼버렸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빅5를 보낸다 하는 것은 활용점정이다. 이게 가면 병원은 어떻습니까? 환자가 찾아옵니다. 외국에서도 뭐 교포들도 오고 싶어 하죠. 이게 이 최고 수준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이제 빅5가 나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거는 확실히 인구를 이동시키는,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오지 마라 하고 여기에 바글바글 모아놓고 아무리 장벽을 둘러쳐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통제를 계속할 수는 없죠. 분명히 반발을 사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이 초광역 메가시티 4곳에다가 당장 빅5 한 개 서울에 두고 4개를 옮겼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지금 쭉 해오던 이것보다 100배 나은 긍정 마인드로 가는 해결책이 되겠죠. 지역에 내보내고 다 와라. 이러면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안 되면 지역으로 가겠죠. 누구는 어디 가지 마라.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이 의료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만일 이렇게 순순히 가면 그야말로 이 국가개조 중에 의료 개조는 자칫 성공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빅5 병원들은 차라리 이러한 정부의 청사진을 미리 읽고 이 초광역 메가시티 중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하는 데서 아주 널찍이 자리 잡아서 제대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발적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의료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벗어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크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은 까다롭게 굴 수 없는 처지니까 대도시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인구 소멸 지역에서 더 좋은, 더 환경이 갖춰진 의료 서비스를 한번 아예 그냥 사고의 체제를 전환시켜 보자. 이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빅5가 계속 서울에서 노른자위 땅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꿈은 접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